사실 그 도시에서 공기나 혹은 대기질 문제가 이슈가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뭐 이렇게 스모그가 됐던 뭐 자동차의 배출 매연이 됐던,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변화가 계속 중첩되고 쌓여서 도시의 환경 자체가 인간이 살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 사실 이제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 공사를 하는 것, 지금 저기 바깥에서도 공사가 보이는데 사실은 공사에 따른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의 모든 그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기 정체 현상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 오염된 물질들이 흩어지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대기가 딱 정체되어 있으면은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가운데 대기 중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풍속이 저하가 됐어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기후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풍속 저하를 일으켰고, 이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그게 흩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면은 지금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됐을 때 흩어지지 않고 이 도시의 상공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2017년도에 나사에서 한국이랑 같이 공동조사를 했었거든요. 대기질 조사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기여가 어떤 것들이 이제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내 요인을 꼽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국외 요인이 0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가장 많은 요인은 국내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라던가 국내 요인이 수도권이나 국내 대기오염 영향이 이제 크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 탓을 하는 건 쉽잖아요. 문제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이제 중국 탓을 하면 사실은 솔루션이 너무 쉬운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석탄화력 발전소도 줄여야 되고 경유차도 줄여야 되고 에너지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냥 원인을 중국 탓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워지지 않을까? 중국의 요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요인만 강조할 경우에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국과 관련된,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된 SNS상의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마치 이제 중국을 침략하자는 투, 그러니까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투, 이런 분위기가 일반화됐었거든요. 사실 대기나 내지는 자연환경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경은 인간에게만 중요한 거지 이 자연환경이나 이게 국경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주목하는 관점이 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국내 배출 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41%, 40% 정도가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태워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발전소입니다. 주로 석탄 발전소. 그 다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사업장, 발전소 순인데 수도권으로 보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은 사업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뭔가 생산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고, 또 전기는 발전소에 생산하는 전기는 우리 모두의 하루를 또 떠받치고 있는 거고, 이동하려면 또 자동차 타는 거고, 결국 현대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배출이 되고, 배출의 원인으로는 뭔가를 태우는 과정, 화석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과정,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지금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도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어떻게 이렇게 기후 문제가 안 뜨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우리는 기후나 환경 문제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어요. 초중고 어떤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로도 이런 논의를 많이 안 했고, 그런 관련 정보도 유통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중국, 다음 세대, 누군가는 해결하지, 그건 당장 내일은 아닌 이것을 나의 일, 우리 세대의 일, 5년이나 10년 안에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일,
이걸로 끌어당기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한국은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체감하고 정치가 그걸 반응하는데 좀 늦냐라고 하면 사실 다 개인의 문제로 그걸 바꾸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비하는 쪽을 바꿈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고 있어요. 시민이 정부 혹은 국가와 맺는 과정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과정은 조세를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국가로 납부를 함으로써 국가가 배분을 해서 전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나 내지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면 내가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혹은 내가 휘발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그것의 반대급부로 사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휘발유에 부과되는 환경세가 그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중교통 투자에 쓴달지 내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휘발유에 부과되는 그 세금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80% 이상이 더 많이 자가용을 끌고 나가도록 도로를 넓히거나 내지는 확장하는 데 그 돈이 쓰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단순히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기후정치라고 하는 게 한국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세구조가 되게 시민 개개인과 1대1의 대응 관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여기에 난 세금이 당연히 이런 부작용을 완화해 주는데 해서 이제 이렇게 연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나 혹은 재정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은 다 그게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도로 안 깔고 어디다가 돈을 쓰는 거지, 이제 이런 식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전환시키는 것이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가 아니라 적어도 자가용 이용자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유대 혹은 연대를 만들어내는 장치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시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는 인종도 초월하고 거의 다 동시에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 사회의 기존에 있었던 불평등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기후위기라는 게 딱 던져지면 이게 공평하게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평등이 확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쫙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혹은 이런 재정 구조가 혹은 세금 구조가 만들어 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재정제도 없어요. 사실은 차의 총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은 차의 총량을 줄이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도심 내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수소차를 보급하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풀려면은 총량을 줄이고 좀 더 환경적인 차를 보급하는 게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이 앞단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 부분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서울시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교통 계획을 세울 때 교통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요, 인구수의 증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인이 하루에 몇 번 이동하냐를 갖고, 그러니까 이동 횟수를 갖고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 사는 1인이 한 3점 몇 회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수요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 1인이 하루에 4번이나 5번을 이동하는 거를 산정해서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고 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늘리기 힘들거든요. 지금 하는 택배 서비스나 내지는 24시간 편의점들이나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엔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동을 통해서 더 낮은 값에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비용을 충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동을 좀 적게 해야 되는 사회, 그리고 교통량이 줄어드는 사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소비하고 폐기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사실 에너지를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오염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지역 간 격차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 막 발생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들이 사실은 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일종의 환경 유해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외곽으로 다 빼버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나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금까지 선택일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시에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오염이나 폐기물 처리나 이런 문제들이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거는 또 한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살면서 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에너지들을 이제 사용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염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이 도시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저는 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오염이 폭발한다는 느낌들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이소나 24시간 편의점 또는 배달 음식 새벽 배송, 이게 현재 한국의 상징하는 속도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공감할 새도 없이 일을 하고 바쁜 요 시스템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500명 정도의 시민 참여단을 뽑아놓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석탄 발전소 가동률을 줄이겠습니다. 또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석탄 발전소를 덜 돌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세스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정보를 주면서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형태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에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는 화석 에너지, 뭔가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써야지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경제였다면은, 이것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자라는 논의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 환경주의자들, 환경만 사랑하는 사람들, 뻔한 도덕적인 이야기 하고 있네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경제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온실가스를 막 배출하는 이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관주의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도 그렇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간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할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뭘 더 이걸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반 정도는 자포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만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거나 혹은 신이 내려와서 뭔가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든 건 인간이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도 인간의 힘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다시 좀 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마스크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차피 나 혼자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좀 공동체적 감각들이 좀 더 많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여차하면 공기청정기를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혹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들을 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국회의원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